여기 한 노인이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 노인은 물고기를 잡느라 밤을 꼬박 지새웁니다. 그리고 여기 노인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헤엄친 청새치가 있습니다. 낚싯줄에 걸리고도 살기 위해 꼬박 3일을 고군분투한 청새치. 바다에서 먼 거리를 헤엄친 청새치처럼 청춘들도 각자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현대사회 속 청춘들에게도 저마다의 고민이 새치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곧 대학교 2학년이 되는 두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학과에 재학 중인 2학번 전성후라고 합니다. 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22학번 이진규입니다. 20개의 키워드 중 두 학생은 자신을 어떤 수식어로 표현하고 싶을까요? 사실 주변에서 되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1학년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 아니면은 1학년인데 좀 놀아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데, 사실 고등학교 때 생활이 좀 남아있어서 그런지 아직 제가 공부하는 거나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들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열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에 골라봤습니다. 시간적으로 조금 초조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또 군대도 생각해봐야 하고, 이외에 교환학생이나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는 교생도 나가야 하고 이중도 골라야 하고 계속해서 할 일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디로 가는 길을 언제 밟아야겠다라는 그 커리어 패스를 완전 정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시간적인 초조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의 한 강의실. 열정적인 대학생 성우 씨는 오늘도 학교에서 스터디가 한창입니다. 이제 스터디 끝나고 어디 가시는 건가요? 저희 학회에 그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서 제가 오늘 발표라서 그 발표 준비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스터디가 끝나자마자 성우 씨는 다음 일정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일단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컴퓨터학과 2학번 전성후고요. 선배들 앞에서의 첫 발표임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내용을 막힘없이 전달한 성우 씨. SVD잖아요. 질문 없으시면 발표 마치고. 학회 발표를 무사히 마친 성우 씨는 그렇게 또 다른 스터디 장소로 떠났습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계속 이쪽 진로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유치원 때부터 사실 저는 만드는 거나 이런 조립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되게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접하기 쉬운 환경에서 자라서 그 두 개를 조합해가지고 내가 컴퓨터로 뭔가 만들면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을 처음으로 그때 선택을 하게 됐고, 그 이후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과에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해놓았습니다. 진로는 AI 쪽으로 정해놓았고, 사실 AI에도 되게 많은 분야들이 있어요. 컴퓨터 비전이라고 불리는 이미지를 처리하는 분야, 그리고 NLP라고 불리는 일상 속에서의 언어나 말 같은 거를 처리하는 분야가 있고, 또 오디오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 지금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는 CV나 NLP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나에 알파고가 처음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됐어요. 그게 정말 되게 신기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거를 공부하려면 뭐 미적분이라든지 선형대수학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좀 알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이제 좀 그런 거에 대한 기초 지식이 쌓인 이후에 이제 좀 AI 쪽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진로에 대한 그런 것들을 키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방학 중에도 학교 스터디룸으로 향한 진규 씨. 익숙한 듯이 짐을 풀고 책을 꺼내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신 건가요? 저 지금 스페인어 공부하고 있어요. 제2 외국어, 제3 외국어를 계속 배워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겨울방학 때 좀 기회가 돼서 독학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노트에 뭐 적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기본적인 단어 외우고 있어요. 영어랑 다르게 명사가 막 나뉘니까 구분 지어서 좀 외우는 거 하고 있습니다. 한창 공부를 하더니 이제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혹시 지금은 노트북으로 뭐 하고 계신가요? 저 신입생 새내기 카페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신준이 하고 있는데 저희 신준이에서 새로 이벤트를 시작해서 그거 관리 좀 하고 겸사겸사 카페 메뉴 관리도 좀 하고 있습니다. 학과 업무라면 빠지지 않고 열심인 진규 씨. 이제는 선배가 된 진규 씨는 곧 입학할 신입생을 만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만났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시험을 봤는데 그 친구 성적이 꽤 잘 나온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그 친구가 굉장히 본인의 노력에 대해서 회의도 많이 하고 오히려 반대로 노력을 많이 안 하는데 성적 잘 나온 친구들을 굉장히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입시 제도에 대한 회의를 제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육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그 입시를 좀 바꿔보고자 했었던 감이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조금 방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공을 살려서 교육 계열을 계속해서 꿈꾸긴 하겠지만 어떤 직업이 갖고 싶다라고 확답을 스스로 못 내린 것 같아요. 진로를 정한 성우 씨와 정하지 못한 진규 씨. 두 사람의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사실 제가 워낙에 어릴 때부터 이쪽 진로를 정했고 또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 이 열정이 사라지면 그냥 단순히 업으로만 이제 이걸 종사해야 되게 됐을 때 이 길을 계속 갔을 때 나의 길이 계속 보장되어 있는가라는 불안감이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사실 이제 학부연구생도 관심이 있거든요. 1학년이 끝나자마자 한번 교수님에게 컨택을 드려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선배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학교 한 2학년 때부터 학부연구생을 계속해서 이제 되게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열정이 식어버리고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좋은 이제 결과를 맺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과연 이 열정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좀 많이 똑똑해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랑 비슷한 꿈을 꿔오던 친구들이 많이 없었고 저랑 완전히 같은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없었거든요. 근데 대학교에 와보니까 저랑 꿈은 같은데 능력은 뛰어나고 그 꿈에 대해서 더 한 발짝 다가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좀 느낀 것 같습니다. 결국 제 능력과 타인의 능력에 대한 그 괴리가 조금 심적 부담감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푸를 청해 봄춘, 새싹이 돋아나는 봄처럼 인생의 젊은 시기를 보내는 이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청춘의 한 가운데 있는 두 사람에게 각자의 청춘은 어떤 색일까요? 저는 청록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기도 하고 제 청춘이 막힘없이 시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청록색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금 애매한 대답일 수 있는데 그 마젠타 색깔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명확한 색깔이고 또 딱 한눈에 보면 첫 알아볼 수 있는 색깔이에요. 어느 방면에선 명확하지만 또 프린터에 들어가는 색깔인 만큼 다른 색을 내기에 또 굉장히 용이한 색깔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목표가 명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것들이 꽤 명확한 색깔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청춘은 마젠타예요. 꿈을 향한 열정이 언제 식어버릴지 알 수 없어 불안하고 어느 길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초조하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것들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기회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고 제가 비록 지금 완벽한 꿈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것 같진 않지만 저도 제가 계속 하는 일들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청춘들은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각기 다른 색의 청춘은 매일 다른 색을 띠는 바다와도 같습니다. 때론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이 막막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무한한 가능성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청새치들은 나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바다를 헤엄치는 청새치입니다.